안녕하세요. MC 장경윤입니다. 아주 가볍게 와서 연습하고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막상 현장에 와보니까 스튜디오가 너무 좋은 거죠. 그래서 좀 더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여러분들에게 준비한 책을 한번 읽어드릴까 합니다. 제가 준비한 책은요, OLE 단편선에 나와 있는 단편들을 읽어드릴 건데, 먼저 처음 읽어드릴 거는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크리스마스 선물이라고. 여기 보시면 크리스마스 선물인데 여러분들에게 지금부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 선물. 1달러 87센트. 그것이 전부였다. 게다가 60센트는 1센트짜리 동전들이었다. 이것도 그나마 식료품 가게나 야채 가게, 정육점에서 물건을 살 때마다 흥정 끝에 값을 깎아 한 푼, 두 푼 모은 것이었다. 물건을 살 때마다 가게의 주인들이 자신의 구두쇠 같은 행동에 손가락질하는 것 같아 얼굴을 붉혔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델라는 그 돈을 3번이나 세어보았다. 세고 또 세어봐도 정확히 1달러 87센트였다. 그런데 내일은 크리스마스였다. 낡고 초라한 작은 침대에 엎드려 큰 소리로 우는 일 말고는 별다른 도리가 없었다. 델라는 침대에 얼굴을 파묻고 울기 시작했다. 한참을 소리내 울다 보니 인생이란 흐느낌과 훌쩍임, 그리고 미소, 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중에서도 훌쩍이며 우는 일이 가장 많다는 어느 명언이 생각났다. 흐느껴 울고 있던 이 집의 부인이 마음을 가라앉히는 동안 잠시 방안을 둘러보기로 하자. 이 집은 일주일에 8달러를 내야 하는 가구가 딸린 새방이었다. 말할 수 없을 만큼 형편없지는 않았지만 불황자 단속 경관들이 들이닥치지는 않을까 경계해야 할 만큼 초라한 집이었다. 아래층 현관에는 편지라곤 구경조차 한 일 없는 우편함과 아무리 눌러도 울리지 않는 초인종이 있었다. 거기에는 제임스 딜링햄 영이란 이름이 쓰인 문패도 붙어 있었다. 이 문패는 경기가 좋아 이 집의 남자 주인이 주당 30달러를 벌던 시절에는 산들 바람에 가볍게 펄럭거렸다. 그러나 수입이 20달러로 줄어든 지금은 딜링햄이라는 글자에 먼지가 뿌옇게 앉아 겸손하고 눈에 띄지 않게 뒷자로 오그라든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바로 그 제임스 딜링햄 영씨가 2층에 있는 자신의 집에 들어오면 앞에서 소개한 제임스 딜링햄 영 부인 델라가 다정한 목소리로 짐 하고 남편을 부르며 품에 안기곤 했다. 그것은 정말로 보기 좋은 광경이었다. 델라는 울음을 그치고 눈물로 얼룩진 얼굴에 분을 발랐다. 그리고 창가에 서서 회색빛 뒤뜰에 회색 담 위로 잿빛 고양이가 기어가고 있는 것을 우울한 눈으로 멍하니 바라보았다. 내일이 크리스마스인데 사랑하는 짐에게 선물을 사줄 수 있는 돈은 고작 1달러 87센트 뿐이었다. 하지만 이것도 그녀가 몇 개월 동안 안 쓰고 모은 것이었다. 일주일을 20달러로 생활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었다. 말할 것도 없이 지출은 늘 예산을 초과했다. 짐에게 선물을 사줄 수 있는 돈이 고작 1달러 87센트 뿐이라니. 나의 짐에게. 그 사람에게 사줄 멋진 선물을 생각하며 얼마나 행복한 시간을 보냈던가. 훌륭하고 아주 진귀한 물건. 짐이 가질 만한 가치가 있는 조금이라도 그것에 가까운 것을 선물하고 싶었다. 방 안에는 창문과 창문 사이 벽에 전신 거울이 하나 달려 있었다. 8달러짜리 임대 아파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울이었다. 마르고 또 아주 민첩한 사람이라야 그 거울에 비친 자신의 단면을 재빨리 이어서 가까스로 제 모습을 파악할 수 있는 거울이었다. 날씬한 몸매의 델라는 이 기술을 아주 훌륭히 터득하고 있다. 델라는 갑자기 창가에서 몸을 돌리더니 거울 앞에 다가섰다. 두 눈은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지만 얼굴은 핏기가 가셔 창백해 보였다.
그녀는 재빨리 묶어 올린 머리를 풀어헤치고 아래로 길게 늘어뜨렸다. 이 제임스 딜링햄 영 부부에게는 두 가지 소중한 재산이 있었다. 그것은 영 부부가 가장 자랑스럽게 여기는 것이었는데 그중 하나는 짐의 금시계였다. 그것은 그의 할아버지 때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것으로 짐의 아버지도 사용했던 것이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델라의 긴 머리였다. 만약 시바의 여왕이 건너편에 살고 있었다면 델라가 젖은 머리를 말리기 위해 창가에 늘어뜨린 머리카락에 단번에 여왕의 보석이나 보물은 빛을 잃고 말 것이다. 또 솔로몬이 관리인으로서 온갖 보물을 아파트 지하실에 쌓아두었다 해도 짐이 그 앞을 지나면서 그의 시계를 내보였다면 솔로몬은 부러워서 연방 턱수염을 쓸어내렸을 것이다. 그런 델라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지금 갈색 물보라가 피어오르는 폭포수처럼 윤기 있게 출렁거리면서 그녀의 어깨 아래로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무릎 아래까지 닿아서 마치 긴 외투를 걸친 듯했다. 그녀는 다시 솜씨 좋게 머리를 감아 올렸다. 그리고 한순간 주저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더니 가만히 선 채로 눈물을 한 방울 두 방울 달고 다른 빨간 융단 위에 떨어뜨리는 것이었다. 델라는 오래된 갈색 자켓을 걸치고 낡은 갈색 모자를 썼다. 그녀의 두 눈에는 반짝이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그녀는 치마를 벌럭이며 문을 열고 급히 계단을 내려갔다. 그녀의 발길이 멈춘 곳은 마담 소프론이라는 머리 장식구를 파는 상점이었다. 계단을 뛰어 올라간 델라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음을 가라앉혔다. 커다란 몸집에 속이 비칠 듯이 투명하고 하얀 옷을 입은 차가운 느낌의 여주인은 아무래도 우아한 미인을 연상시키는 이름과는 거리가 멀어 보였다. 저 머리카락을 팔고 싶은데 사시겠어요? 델라가 물었다. 모자를 벗고 좀 보여주세요. 여주인이 말했다. 갈색 폭포수가 작게 물결치며 그녀의 어깨 위로 떨어졌다. $20 드릴게요. 여주인은 익숙한 손길로 머리채를 들어올리며 말했다. 좋아요. 빨리 주세요. 델라가 말했다. 그로부터 2시간. 그 시간은 마치 장밋빛 날개를 단 것처럼 흘러갔다. 이런 상투적인 비유 같은 것은 아무래도 좋다. 델라는 짐의 선물을 사기 위해 거리에 있는 가게를 샅샅이 뒤지며 돌아다녔다. 그녀는 마침내 짐에게 줄 선물을 찾아냈다. 뭐라고 할까? 이것이야말로 짐을 위해 만들어진 물건 같았다. 다른 누구의 것도 될 수 없었다. 다른 어떤 가게를 가도 이런 물건은 찾을 수 없을 것 같았다. 짐에게 줄 선물은 심플한 디자인의 산뜻한 백금 시계줄이었다. 촌스러운 장식도 붙어있지 않고 품질만으로 충분히 그 값어치가 있는 물건이었다. 좋은 물건이란 모두 그렇겠지만 말이다. 그 시계줄은 짐의 시계에 조금도 손색이 없었다. 델라는 그것을 보자마자 이것이야말로 바로 짐의 것이라고 생각했다. 그 시계줄은 그에게 꼭 어울리는 물건이었다. 수수하면서도 기품 있어 보이는 짐의 이미지와도 잘 들어맞는 물건이었다. 델라는 시계줄 값으로 $21를 지불하고 남은 돈 87센트를 들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그 시계에 이 시계줄을 달면 짐은 이제 누구 앞에서도 당당히 시계를 꺼내볼 수 있을 것이다. 시계는 훌륭했지만 시계줄 대신 낡은 가죽끈을 달고 있어서 짐은 이제까지 시계를 볼 때마다 남몰래 살짝 꺼내보곤 했다. 델라는 집에 돌아와서야 날아갈 것 같은 기쁨에서 잠시 깨어날 수 있었다. 분별력과 이성을 되찾게 된 것이다. 머리카락을 구불거리게 만드는 인두를 꺼내 가스 스토브에 불을 붙인 뒤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인해 볼품없게 된 짧은 머리를 손질했다. 그런데 그 일은 꽤 만만치 않은 일이며 대단히 성가신 일이었다. 40분도 채 못 되어
델라의 머리는 짧은 곱슬머리로 덮여 마치 개구장이 학생처럼 보였다. 델라는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설마 짐이 나를 보자마자 화를 내진 않겠지? 델라는 스스로를 위로하려고 애썼다. 어쩌면 코니 아일랜드의 합창단 단원 같다고 할지도 몰라. 하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잖아. 겨우 1달러 87센트를 가지고 뭘 살 수 있겠어. 7시가 되자 델라는 커피를 끓일 물을 준비하고 고기를 굽기 위해 스토브 위에 프라이팬을 뜨겁게 달구었다. 짐은 좀처럼 늦는 법이 없었다. 델라는 시계줄을 접어 손에 꼭 쥐고 짐이 들어오는 문 가까이에 있는 테이블 의자에 걸터 앉았다. 드디어 짐이 계단을 밟고 올라오는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순간 아주 잠시 그녀의 얼굴은 배치장처럼 창백하게 변했다. 델라는 사소한 일에도 마음속으로 기도를 하는 습관이 있었다. 하나님, 부디 저희로 하여금 제가 여전히 예쁘다고 생각하도록 해주세요. 마침내 문이 열렸다. 곧 짐이 방으로 들어오고 다시 문이 닫혔다. 몸이 마른 짐은 무척 진지한 표정을 하고 있었다. 그는 이제 겨우 22살이었지만 가엾게도 가정이라는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다. 그에게는 새 외투도 필요했고 장갑마저도 없었다. 짐은 안쪽으로 들어서자 메추라기에 냄새를 맡은 세터처럼 멈춰서 꼼짝도 하지 않았다. 델라의 눈을 가만히 응시하고 있는 그의 눈에는 그녀가 헤아릴 수 없는 표정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화가 났다거나 놀라움, 비난이나 공포가 아니었다. 그녀가 예상하고 있었던 그 어떤 감정도 아니었다. 그는 단지 이상 야릇한 표정으로 그녀를 뚫어지게 바라볼 뿐이었다. 델라는 머뭇거리며 의자에서 일어나 짐에게 다가갔다. 여보, 짐! 그녀는 큰 소리로 말했다. 그런 눈으로 쳐다보지 말아요. 당신에게 선물도 하지 못하고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머리카락을 잘라 팔았어요. 하지만 짐, 머리카락은 또 자라요. 네? 그러니 걱정하지 말아요. 나도 달리 방법이 없었어요. 내 머리카락은 아주 빨리 자라요. 짐, 메리 크리스마스라고 말해줘요. 네? 그리고 우리 즐겁게 보내요. 당신은 내가 얼마나 멋지고 근사한 선물을 준비했는지 모를 거예요. 뭐라고? 머리카락을 잘랐다고? 짐은 이 명백한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 없다는 듯이 물었다. 그래요. 잘라서 팔았어요. 하지만 짐, 그래도 당신은 나를 변함없이 사랑할 거죠. 머리카락 같은 거 없어도 나는 나예요. 네? 그렇죠. 짐은 멍하니 방 안을 빙 둘러보았다. 당신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이 이젠 없단 말이지? 그는 거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얼떨떨한 표정으로 되물었다. 찾아봐도 소용없어요. 팔아버렸는걸요? 팔아서 이제는 없다고요. 짐, 오늘 밤은 크리스마스 이브예요. 다정하게 대해줘요. 당신을 위해서 그랬어요. 그녀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하지만 당신에 대한 내 사랑은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 없을 거예요. 짐, 고기를 불에 올려놓을까요? 짐은 넋을 잃었다가 갑자기 깨어나는 것을 느꼈다. 그는 사랑하는 아내를 힘껏 품에 안았다. 여기서 잠시 눈을 돌려 그다지 중요한 문제는 아니지만 한 가지 진지하게 생각해 볼 일이 있다. 도대체 일주일에 8달러를 버는 것과 1년에 100만 달러를 버는 것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걸까? 수학자나 지식인들에게 물어봐도 정확한 답변을 들을 수 없다. 성경에 나오는 동방 박사들도 고가의 선물을 가져갔지만 해답을 얻을 수 없었다. 이 수수께끼 같은 말의 뜻은
어쨌든 잠시 뒤에 밝혀질 것이다. 짐은 외투 주머니에서 작은 꾸러미를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이봐 델라, 나를 오해하지 말아줘. 당신의 머리 모양이 어떻든 싹둑 잘라버렸든 머리를 감지 않았든 내가 어떻게 당신을 덜 사랑할 수 있겠어. 그 꾸러미를 펼쳐봐. 그러면 내가 방금 전 당신을 보고 어째서 한참 동안 멍해 있었는지 알게 될 거야. 델라의 하얀 손가락은 재빠르게 포장지의 끈을 풀었다. 그러자 그녀에게서 황홀한 기쁨의 탄성이 터져나왔다. 하지만 그 기쁨의 탄성은 곧바로 눈물로 바뀌었다. 짐은 진심으로 델라를 위로했다. 그 꾸러미는 델라가 오래전부터 브로드웨이의 진열장을 바라보며 무척 갖고 싶어 했던 장식용 머리빗으로 옆에 꽂는 것과 뒤에 꽂는 머리빗이 한 세트로 된 것이었다. 가장자리에 보석을 박아놓은 긴짜 기겁으로 만든 이 아름다운 머리빗은 지금은 사라져버린 그녀의 아름다운 긴 머리에 잘 어울리는 환상적인 빛깔이었다. 그녀로서는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물건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것을 볼 때마다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서 솟구치는 뜨거운 동경에 잠기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런데 그것이 지금 자신의 것이 된 것이다. 하지만 그렇게 동경하던 머리빗에 광채를 더해야 할 머리카락은 이제 없었다. 그러나 델라는 그것을 가슴에 꼭 끌어안고 눈물 젖은 얼굴에 애써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들어 말했다. 짐, 내 머리카락은 아주 빨리 자라요. 그리고 나서 천진난만한 델라는 털에 불이 붙은 아기 고양이처럼 벌떡 일어서며 어머나 하고 외쳤다. 짐은 아직 그녀가 준비한 아름다운 선물을 보지 못했던 것이다. 델라는 정신없이 그 선물을 그의 눈앞에 가져가서 손바닥을 펼쳐 보였다. 찬란한 귀금속의 빛은 마치 그녀의 진실되고 열렬한 애정을 비추며 활활 타오르는 듯했다. 짐, 어때요? 멋지죠? 이걸 구하려고 하루 종일 온 거리를 헤맸어요. 당신 이제 하루에 100번이라도 시계를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시계를 주세요. 이 시계줄이 얼마나 잘 어울리는지 너무 궁금해요. 그러나 짐은 시계를 꺼내는 대신 소파에 풀썩 주저앉더니 양손을 머리 뒤로 가져가며 빙그레 미소 지었다. 델라, 그가 말했다. 우리의 크리스마스 선물은 잠시 치워야겠어. 그것들은 지금 사용하기엔 너무 분에 넘치는 것들이야. 난 당신에게 머리빗을 사주려고 시계를 팔았어. 자, 이젠 고기를 불에 올려놓아야지. 여러분도 알다시피 동방 박사들은 현명한 사람들이었다. 그들은 구유 속에서 태어난 아기 예수에게 선물을 들고 찾아왔다.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고받게 된 것도 바로 그들에게서 시작된 것이다. 그들은 현명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선물 또한 현명한 선물이었다. 아마도 그것들은 물건이 서로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른 것과 바꿀 수 있는 특권을 갖고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여기에 자신의 가장 소중한 보물을 가장 현명하지 않은 방법으로 서로 희생한 평범하게 사는 짐과 델라의 이야기를 짤막하게나마 얘기한 것이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한마디, 오늘을 사는 현명한 사람들에게 말하고 싶다. 선물을 주고받는 사람들 중에서 이들 두 사람이야말로 가장 현명한 사람들이라고. 어디를 가도 가장 현명한 사람들. 이들이야말로 동방박사들이라고. 크리스마스 선물을 읽었습니다. 여기까지 읽었는데 여러분들은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팔아서 그 사람에게 가장 필요한 선물을 사줄 수 있나요? 글쎄,
저는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만약 내 소중한 것을 팔아서 그 사람에게 선물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이랑 함께 평생 할 수 있지 않을까요? 다음에는 다른 단편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장경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